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정의당 당대표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 간의 생각과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매우 의미가 컸는데요. 그보다 중요하게는 정책적인 생각과 고민, 특히 국가적인 비전과 국가를 향한, 또 국민들을 향한 정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걸 통해 정의당은 어떻게 차별화하고 독립된 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김종철 후보를 제외하고는 우리 이제 나머지 두 후보는 아직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민들에게 내놓을 정책 비전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당내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만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 앞으로 세 차례 토론회가 남았는데 그 토론회 때 주요한 정책들이 함께 공방이 오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정책 브리핑 시간으로 저 김종민이 생각하는 이 당이 어떤 국민을 대표하고 또 어떤 국민을 향해 나가야 되며 또 국민들에게 내놓을 진보 정당의 정책 어젠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후 차츰 매일매일 하나하나씩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먼저 독립된 정의당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과의 사실상 개혁 입법 공전은 불가피한 정의당의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당은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고, 두 번째 대안을,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이 되었어야 하는데, 비판도 대안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의당이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을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진보 정당이 자기의 색깔과 향기를 잃어버린 것이 지금 정의당의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색깔과 향기를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을 저는 퍼스트 정의당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퍼스트 정의당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정의당은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 부동산,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 노동에서의 임금, 차별을 없애는 것, 이런 문제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보적인 정책 어젠다를 분명하게 내놓고 다른 정의당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중원 싸움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제기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미래의 시대를 향해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 사안들이 많습니다. 기후위기가 그러합니다. 불평등성이라 표현되는 젠더 이슈가 또한 그러합니다. 불평등 이슈가 그러합니다. 불공정 이슈가 그러합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 입장과 고민을 내놓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변하지 못했던 분들을 대변하는 이른바 변방규합, 새로운 세력에 대한 규합도 정의당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그동안 정의당은 중원 싸움 전략을 펼 것이냐,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는 전략을 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당 퍼스트의 첫 번째 전략은 이 두 가지 싸움을 다 할 줄 아는 정의당으로서의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의 전술에 집중하지 말고 먼 미래, 시선은 저 앞으로 놓고 좌표는 저 멀리 놓음으로써 진보정당의 자기 색깔을 명확히 찾아가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당은 정책 어젠다를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내놓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정의당, 미래가 있는 정의당, 그리고 우선하는 정의당의 슬로건을 갖고 정의당 퍼스트 정의당 전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 절대 깨지지 않는 성역과 기득권이 있습니다. 골리앗에 맞선 다윗처럼 재벌, 국회, 차별 기득권을 먼저 깨기 시작하는 정의당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정책을 먼저 과감히 내놓고 우선순위를 과감히 전환하는 정의당을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할 말은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먼저 묵묵히 정책을 내놓고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앞서는 정의당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는 정의당, 퍼스트 정의당, 반드시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스트 심상정이 아니라 퍼스트 정의당입니다. 퍼스트 정의당을 향한 5가지 전략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에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빛을 발했던 정의당의 데스노트 시즌2를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고 부활해내겠습니다. 그동안의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청문회에 선 관료, 장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판단의 입장에서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써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 절대 이건 깨지지 않을 거야. 이건 정말 나쁜 것인데 절대 불가능할 거야, 깨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히 깨나가는 데스노트 시즌2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치 권력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영역에서의 성역과 금기가 있습니다. 경제 권력 영역에서는 재벌 대기업, 투기 세력과 같은 절대 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 권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사회, 젠더와 같은 사회 권력도 있습니다. 모든 기득권 성역 리스트를 짜고 하나하나 파열을 내고 허무는 전략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 시즌2 정책을 과감히 내놓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법을 도입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하겠습니다. 초부유세, 금융세, 임대소득, 상속세, 양도세에 대한 강한 부과를 통해서 불로소득 환수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보정당의 성과가 그동안 교육과 의료 영역에서의 무상화를 추진해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교육, 의료 부분의 무상화를 넘어서는 대중교통, 통신, 주택, 에너지 분야의 사회 공공화 전략을 통해서 대중교통, 통신의 경우는 완전 무상을 실현하고, 주택,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는 절반 무상을 실현하는 파격적인 정책 변신을 시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는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중한 조세 부과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의 토지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실현할 것입니다. 특히나 세입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입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집주인과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전환하는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은 주교의, 주택, 교육, 의료 분야에 정책 우선순위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교, 안전, 차별, 이른바 주안차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할 것입니다. 주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전한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도입 등을 통해서 기업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만들어 가면서도 국민과 노동자들의 권한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고, 제가 상임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을 확고해내겠습니다. 채용비리처벌법, 청년사회 상속제와 같은 청년들의 불공정 이슈에 당당히 맞서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유리천장 깨기 특별법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경제적 진출에 확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정책 어젠다를 뒷받침할 정의당만의 강력한 투자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책의 능력을 확고히 끌어올리는 곳에 집중적 투자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당, 이른바 진보 정치는 진보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의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진보 싱크탱크를 확실히 복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진보 싱크탱크가 만들어낸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내놓고 국민들의 이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의당만의 정의 블렌딩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세팅하고 보여드리는 그러한 영역에 강한 대표로서 투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나 연구소의 경우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주목하고 있는 젠더, 기후위기, 불평등, 주거와 같은 영역에 연구소로 특화하여 분화하는 과감한 투자를 실현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정책이 있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낼 곳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정의당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모멘텀을 살리는 전략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 운동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주제로 저는 정치 기득권 타파를 걸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에 반드시 나설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연임 금지를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해 낼 것입니다. 당내 당원들을 설득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추진해 낼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징계라든가 세비의 책정이라든가 외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셀프 3법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걸 결정하고 있는데요. 셀프 3법을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국민들의 직접 바라는 직접 국회의원이 잘못한다고 하면 끌어낼 수 있는 소환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에서의 정의당의 도약과 비약을 만들어낼 모멘텀으로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지난 총선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은 우리 당에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선거제 개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당원과 당을 설득해서 기초광역통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민들의 바람하지 않는 의제를 강력히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추진해 낼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의원수의 확대, 비례대표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과 같은 세 가지의 확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서 역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역 정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의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 동의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데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 4월에 있을 큰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한 재보궐선거입니다. 부산과 서울에서의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큰 규모이며 정의당에게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없느냐에 굉장히 기로가 되는 결정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비민주 진보시민사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선대본을 구성하고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다른 시각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소 좀 길게 오늘 퍼스트 정의당 퍼스트 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하나하나 상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정의당을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사 최초로 도입하게 되는 오늘의 선택 투표와 대표 투데이 브리핑을 통해서 책임과 소통의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리더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소통이 매우 중요한 정치인의 리더, 정치 리더의
덕목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통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처럼 정치인의 주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소통은 권력과 정보를 가진 자들이 소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소통 문제가 제기돼 온 것입니다. 저는 부대표 시절에 매주 발행했던 뉴스레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당직자, 당원, 그리고 국민들과 언론 기자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업그레이드해서 오늘의 선택, 그리고 한 쌍을 이루는 대표 투데이 브리핑을 통해 책임과 소통의 정치를 반드시 구현해 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오늘의 선택입니다.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국민과 당원들이 직접 어떤 사안 또는 정책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투표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정의당 대표로서 그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 투표의 결과이지만 대표로서 그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반대 입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숙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는지, 왜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직접 내놓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대표 투데이 브리핑입니다. 바로 책임과 소통, 소통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의 정치인의 덕목을 정당이 해야 할, 마땅해야 될 역할을 오늘의 선택과 투데이 브리핑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투표의 결과에 따른 대표의 브리핑에 다소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득한 내용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당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소통에서 책임, 그리고 반대로 책임에서 소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누적되는 투표의 결과는 당론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의당에는 당원들이 직접 주요한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 총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당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 역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선택 대표 투데이 브리핑은 정당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정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많은 유럽의 신생 정당들이 실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대 비준을 위해 그에 맞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상인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본적 노동권에 반하는 구시대적 논리이며 차라리 ILO를 탈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핵심 협약 중 제105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ILO의 기준조차 따르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국가는 OECD 36개국 중 4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추가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일부 또는 전부 점거 금지 조항을 악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 유효기간 상한선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독소조항 또한 삽입시켰습니다. 노동법 강화 아닌 재계의 입맛에 맞는 노동법 악화 법안이 된 것입니다. 제105호 협약 제외로 노조법 2조 근로자를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역시도 개정안에 포함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을 했지만 이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재벌 존중 사회를 표방할 뿐입니다. 제105호 협약 제외로 노조법 제2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 개정 역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노조법 2조에 해당하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시대가 지나도 노동조합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사실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노동 후진국일 뿐입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지 못하면 또다시 국제노동기구에서 핵심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정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더 이상 재개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는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개정안을 노동 존중 사회에 맞게 수정하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노동 후진국 오명을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